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 한해 25% 정도 수익률을 거두었고 9억에 몇백만 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올 한해의 주식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25%이면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잘했고 나스닥보다 약간 잘했고 S&P 500보다는 못하는 그런 정도의 성과였네요. 저는 가치 투자를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한 20여 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사실 주변의 다른 많은 가치 투자자 분들을 보면 50% 이상, 심지어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분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실 2021년 올 한해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양극화가 좀 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그런 대형 우량주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형 가치주들이 시장을 많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되돌아 보았는데요. 20여 개 기업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기업들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이제 저평가 기업, 시크리컬 기업, 퀄리티 기업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기업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20여 개 기업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고 저도 한번 마음을 다잡고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퀄리티 기업입니다. 이 퀄리티 기업은 말 그대로 퀄리티가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의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영업이익도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퀄리티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어떤 이유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그럴 때 이런 퀄리티 기업을 투자를 하곤 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 미래의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예요. 퀄리티 기업을 지금 한 7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투자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를 하고 있는 세미콘이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사실 올 한해 정말 높은 수익률을 저에게 안겨주었고 저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사실상 견인하는 그런 2개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저평가 기업인데요. 저평가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의 자산 가치라든지 기업의 수익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너무 구식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경영자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어떤 지배구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별로인 경우도 많고 미래 성장성, 미래 전망이 너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해도 너무 저렴하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기업들을 저는 몇 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한 6개 정도 기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중소형 건설사인 서희건설을 투자하고 있고 또 참치, 원양 사업부터 유통 물류까지 하고 있는 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회사는 아마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좀 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클리컬 기업입니다. 시클리컬 기업은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이죠.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산업들, 그런 회사들인데요. 이 시클리컬 기업도 제가 한 6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골판지 회사인 아재지와 국내 대표 철강 회사인 포스코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석 방법, 가장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이제 PQC라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죠. Price, Quantity, 그리고 Cost 해서 과연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전체의 판매량, 퀀티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프라이스가 늘어나고 혹은 코스트가 줄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걸 이제 프라이스와 코스트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프레드가 커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초반부터 한 7월, 8월 정도까지 해서는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로 다소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지금은 약간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 피크아웃 우려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피크아웃이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몇몇 회사는 그 피크아웃 우려가 좀 과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방금 아테아제지와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테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촉매 요소가 더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테림페이퍼라고 해서 또 다른 골판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상장을 할 때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종업계인 테림페이퍼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아테아제지라든지 다른 제지회사, 다른 골판지 회사들에게 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운이 따라주어서 저도 이제 너무 뒤처지지는 않고 2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행운이 따라주어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의 금액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